절기상 가을에 들어간다는 입춘날, 서울 노원에선 40.2도를 찍었습니다. 올여름 최고 기온, 역대 가장 더운 입추. 기상청 공식 기준으로 서울에서 40도를 넘은 건 2018년 이후 8년 만입니다. 경기 하남 용인도 40도를 넘었습니다. 첫 소식 정현주 기자입니다. 부채질을 하고 그늘로 피해봐도 뜨거운 햇빛을 피하긴 어렵습니다. 하루 종일 달궈진 아스팔트엔 아지랑이가 피어오릅니다. 오늘 오후 3시 28분 서울 노원구 기온이 40.2도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영등포구에 40도 기록을 깨며 말 그대로 더위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서울 내 기상청 관측 지점에서 40도 넘는 기온이 기록된 건 2018년 8월 이후 8년 만입니다. 종로구를 기준으로 하는 서울의 대표 기온도 어제보다 오른 38도를 기록했는데 올여름 들어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노원 40.2도에 이어 강초와 금천구 등도 39도가 넘는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서울은 역대 가장 더운 입추로도 기록됐는데 기존에 가장 더웠던 1988년에 36도를 2도나 넘어섰습니다. 절정의 무더위에 버스를 기다리기도 지친 시민들이 택시를 찾는 모습도 곳곳에서 보였습니다. 가까운 거리도 조금 돈을 더 들여서 버스보다는 택시를 좀 더 이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입추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더워요. 시청역에서 지금 한 1분 걸어왔는데도 땀이 너무 많이 나서 냉방병도 많이 걸려가지고 어제도 아팠었거든요. 너무 더워서 진짜 너무 힘들어요. 서울의 수도권에서는 하남 덕풍이 40.8도, 용인 기흥구갈이 40.1도를 기록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 서울 수도권만의 폭염이 아닙니다. 전국 96%,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오늘 내려졌습니다. 남부지방은 다시 최고 수준인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가 됐는데요. 날 만에 다시 최고 수준으로 더운 대구 가보겠습니다. 자, 허준원 기자, 오늘 입추 아닌 것 같죠? 네, 입추라는 게 무색할 정도로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서 있어도 온몸이 땀범벅이 될 정도인데요. 이곳 박터널은 저녁 시간대면은 많은 시민들이 산책을 위해 찾는 곳이지만 워낙 덥다 보니 인적이 뚝 끊겼습니다. 터널에서 온도를 재보니 40도를 훌쩍 넘겼습니다. 이맘때면 다양한 덩굴식물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 시민들 발길이 이어지는 명소지만 올해는 폭염 여파로 열매가 제대로 열리지 않았습니다. 평년과 비교해봐도 그 차이가 확연하게 날 정도입니다. 유명 관광지인 한옥마을도 폭염 탓에 한산한 모습입니다. 나눠주는 얼음물에 목을 축이고 길가에 놓인 대형 얼음에 몸을 대며 더위를 식힙니다. 요즘에 엄청 더워서 우리는 이렇게 예쁘게 입었지만 엄청 힘들어요. 땀 많이 있어요. 오전 11시를 기해 대구와 경북, 전남 일부 지역에 폭염 중대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대구, 경북의 경우 나흘 만에 다시 발령된 겁니다. 전남, 광주, 광양에선 오후 2시 37분 기온이 40.2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경남 밀양은 40도, 경북 안동은 39.9도 등 전국 곳곳에서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기상청은 남부지방에 당분간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계속될 걸로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서울은 16일째 열대야, 그리고 어젯밤은 30.8도 초열대야였습니다. 어젯밤 가장 높은 기온을 찍은 서울 영등포구 가볼 텐데요. 오늘은 어떨까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호림 기자, 오늘은 좀 어떻습니까? 네, 지금도 제 자켓과 티셔츠가 땀으로 다 젖을 정도입니다. 그나마 조금 시원한 곳을 찾아 공원 쪽으로 옮겨와 봤습니다. 금요일 밤이면 산책하는 사람들로 북적일 시간인데 보시는 것처럼 한적한 모습입니다. 자, 이 끝내 밤에 30도를 넘었어요. 시민들 어떻게 지냈답니까? 최고 기온이 30.8도, 낮 기온인지 밤 기온인지도 모를 정도의 기온입니다. 동네를 돌아다니며 만나는 주민들은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더위라고 혀를 내둘렀습니다. 재난 문자 계속 오더라고요. 밖에서 못 노니까 좀 답답해하긴 하죠. 놀이터 못 나와서 아쉬웠어요. 너무 더우니까 나오질 않더라고. 사람이 없더라고. 동남아 기후같이 습하고 아주 더워가지고 아주
기분이 아주 좋지 않았죠. 서울은 16일째 열대야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영등포구를 비롯해 동작구, 용산구, 양천구는 밤사이 30도를 넘는 초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서울에서 초열대야가 관측된 건 지난 2018년 8월 이후 처음입니다. 앞으로도 밤더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17일까지 최소 열흘은 더 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열대야는 장기화되는 모양새입니다. 제주 31일, 여수 27일, 양산 22일 등 잠 못 이루는 밤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선유도 공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서울의 극한 더위가 이어지다 보니 주말을 맞아 떠나는 시민들도 많다거든요. 이 서울역에 최승현 기자 나가 있습니다. 자, 기차 타고 지방 나가는 분들 많으신가 보죠? 많이 덥죠? 네, 저녁 시간이 됐지만 서울은 아직 푹푹 찌는 상황입니다. 야외에 잠시만 서 있어도 온몸이 땀으로 젖는데요. 이곳 서울역 대합실은 현재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폭염을 피해서 서울보다 조금이라도 시원한 곳을 찾아 대피하는 겁니다. 서울 쪽에 사는데 머리도 너무 뜨겁고 날씨가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대관령 쪽에 가게 됐어요. 서울에 비해 덜 덥다고 그 날씨를 그렇게 봐서 그래서 좀 덜 덥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강릉으로 가고 있어요. 바다 쪽에서 같이 놀다가 올 것 같아요. 강원도 강릉과 부산은 낮 최고 기온이 31.7도, 36도로 나타나는 등 서울과 비교해 최대 6도 이상 기온이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폭염에 시달린 서울 시민들이 금요일 밤이 되자 KTX를 이용해 서울을 탈출하는 겁니다. 전국 지자체들도 밤바다 버스킹, 열대야 관광 프로그램 등 더위를 식힐 수 있는 관광 프로그램을 마련한 상황입니다. 휴가철까지 겹치면서 서울역 등엔 KTX를 이용하려는 시민들 발길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래도 조금은 희망적인 건 이제 고점은 지난 듯합니다. 조금 전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내려졌던 이 폭염 중대 경보가 해제가 됐습니다. 내일부터 좀 시원해지는 건지 홍제 폭포에 나가 있는 김세인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그럼 이 전국에 내려졌던 폭염 중대 경보는 모두 해제가 된 겁니까, 이 시각? 네, 오늘 오후 6시를 기해 서울 전역을 포함해 전국 곳곳에 내려져 있던 폭염 중대경보가 모두 해제됐습니다. 중대경보가 내려져 있던 전국 51개 구역이 모두 폭염 경보로 내려간 건데요. 서울의 경우 나흘 만에 폭염 중대경보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럼 내일부터는 좀 시원해지는 거예요? 네, 여전히 덥긴 하겠지만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더위가 조금은 누그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서울의 예상 최고 기온은 35도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서대문구는 서울에선 그나마 기온이 낮은 곳인데요. 더위를 피해온 시민들은 무더위가 지나가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라도 좀 온도가 좀 내려가서 좀 시원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밖에 없습니다. 낮아지면 좀 더 생활하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새벽에 에어컨 없이는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내일 동해안에는 비 소식도 있습니다. 강원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이틀간 많게는 150mm의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는데요. 일부 지역엔 호우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대문 홍제폭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절기상 입추인 오늘도 서울과 수도권에는 40도를 웃도는 폭염이 덮쳤습니다. 서울은 38년 만에 입추 당일 기준으로 최고 기온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심각해요. 대단합니다. 밑에서 올라오는 흔적이 대단해요. 새벽에 나와 봐도 무지하게 더워요. 제가 필리핀에서도 유학을 했었는데 거기보다 더 습한 것 같고 찝찝하니까 그게 좀 많이 불편한 것 같아요. 진짜 잠깐이라도 겨울 왔다 갔으면 좋겠어요. 절기상 입추라고 하면 이제 가을의 문턱에 들어가나 이런 생각하실 텐데 체감상 오늘은 40도가 넘는 정말 극한 폭염이었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네. 이게 보니까 입추 기준으로는 최고 기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1996년부터 기상청이 이제 각 절기별로 기온을 측정하는데요. 예. 입추의 날짜의 어떤 기록치고는 오늘이 최고 기록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오늘부터 입동까지가 어떤 절기상 보면 가을로 일단 여겨집니다. 근데 가을에 이제 들어가는 첫 시작인데
이 기온 자체가 지금 현재 아마 38도가 공식인 것 같은데 지금 일부 보도에 따르면 노원구가 오늘 오후에 40.2도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네. 이게 자동 관측기로서 아마 기록을 했던 모양인데 이게 이제 자동 관측기가 주변 환경에 좀 영향을 받는 것 같은 경우는 좀 비공식적으로 하고 영향을 받지 않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공식 기록을 하는데 아마 오늘 끝나봐야 이제 이게 공식 기록이 얼마인지 나올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지금 이 그동안 입추 날짜를 꾸준하게 측정해 결과 지금 오늘이 가장 높은 더운 날로 기록되고 있는데 예. 모르겠습니다. 오늘이 아마 앞으로 있을 날에서 또 가장 시원한 날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시원한. 예, 왜냐하면 이제 매년 이게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예. 과연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라고 한다면 지금이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좀 기온이 낮은 것도 아닌가라는 그런 추측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기온이 40도가 넘는다는 거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계속 기록을 경신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날씨에는 유리창도 조심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박창환 교수님,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건가요? 네, 요새 가게들 입구가 손잡이를 딱 잡는 순간 유리창이 와장창 이렇게 부서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저게 지금 보시는 게 이제 가게 네. 유리창이네요. 이게 열파라고 예.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바깥의 온도가 굉장히 덥다 보니까 바깥 유리면은 팽창을 하는 경향이 있고요. 근데 안쪽에는 가게 안에는 에어컨을 틀어놓습니다. 그러면 유리 안쪽은 수축이 되게 되는데 한쪽은 팽창하고 한쪽은 수축하다 보니 균형이 깨지면서 네. 어느 순간 마치 이제 터지듯이 쫙 이제 강화 유리가 부서지는 경우가 있고요. 네. 우리가 유리로 된 건물 보면은 특정 유리만 막 거미줄처럼 금이 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운데는 팽창하는데 테두리는 창틀로 이렇게 더 이상 팽창을 못하다 보니 견디지 못하고 그 유리가 무너지지는 않는데 거미줄처럼 금만 쫙 가는 네.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예. 다 열파인데 이게 이제 불가피하게 생기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걸 막으려면 에어컨을 갖다가 출입문에다가 이렇게 직접 때리지 않도록 그리고 간혹 문을 좀 열어가지고 이런 팽창과 수축의 불균형을 갖다가 조금 좀 완화시켜주는 방법이 있긴 한데 예. 워낙 덥다 보니 유리로 된 출입문이나 네. 유리로 된 건물들에서는 이런 경우를 완전히 예방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아마 다들 예측을 못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극한 폭염 우리나라뿐만의 일이 아닌데요. 일본에서 아주 획기적인 상품이 등장해서 벌써 많이 팔렸다라고 하는데 여선웅 부대변인님,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냉장고라고 하네요. 네, 이게 진짜 냉장고입니다. 그러니까 별다른 설치가 필요 없이 실제 냉장고처럼 그냥 전원만 꽂으면은 저 안에 들어가면은 딱 5분에서 10분 만에 그러니까 몸의 온도를 확 낮춘다고 해가지고 실제로 이게 한 가격이 꽤 비쌉니다. 1,400만 원 정도 되는데 원화로. 근데 이게 벌써 200개나 팔려가지고 일본 역시 우리나라에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마찬가지로 일본 역시도 매우 더워가지고 이러한 냉장 열을 식힐 수 있는 제품들 아이디어 상품들이 많이 이제 팔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폭염 쉼터 이런 쪽에 저거를 좀 설치를 해놓는다면 지나가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너무 덥다 보니까 또 비가 안 오다 보니까 가뭄도 걱정인데요. 김성태 의원님, 네. 한 곳에서는 가뭄인데 옆에서는 또 물축제하고 이래서 논란인 지역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때는 지금 특히 이제 영남권, 그러니까 양산, 밀양, 이런 쪽이 지금 가뭄이 아주 심각한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밀양 저수지 같은 경우도 밀양시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40개가 되는데 지금 이제 평균 저수율이 불과 30%밖에 되잖아요. 네. 작년 같은 경우는 74%가 넘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참 문제는 저렇게 물이 이제 논바닥이 쩍쩍 갈라지고 저수지에도 물이 없어가지고 농업용수까지도 지금 제한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밀양시에서는 무슨 배짱인지 물 1,000톤을 갖다가 이렇게 1,000톤이나 써서 이걸 갖다 또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물 축제를 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밀양시장 입장에서는 예산이 반영돼 있고 이미 계획돼 있던 거기 때문에 그걸 집행한다 그러지만은 이렇게 천재지변으로 가뭄이 이렇게 심화된 상태면은 시장이 적절한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네. 그 시민들은 저 물 가지고 자기 논에 물이라도 좀 대줬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는 상황인데 예. 물놀이 축제를 한쪽에서는 지켜봐야 되는 농민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예. 이게 다 더위 때문에 벌어지는 일인 것 같은데 주말 지나면은 좀 한풀 꺾일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있으니까요. 조금만 더 견디시면 될 것 같습니다.